그러면 이제부터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서이면서 가장 이제 엄청난 이제 순서인데요. 소프라노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프라노 공연에 김선영님과 기타의 요요영님이 이제 체로키 인디언의 편지를 이제 읽어주시면서 이제 노래 두 곡을 해서 오늘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김선영입니다. 노래에 앞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 인디언 부족 중에 하나인 체로키 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체로키족은 미국의 폭력과 협박에 못 이겨서 1863년 말까지 그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랄프 왈도 에머슨과 같은 미국의 양심적인 백인들은 이 정책에 결사 반대했는데요. 그럼에도 그 뷰런 대통령은 윈필드 스콧 장군에게 그 강제 이주를 강행하라고 지휘권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려 나온 체로키 부족들은 몇 개의 무리들로 나뉘어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제 이주의 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당시 그 전염병이 창궐하던 한여름 그리고 극한 추위 속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강제 이주의 길을 눈물의 길, Trail of Tears라고 불렀는데요. 눈물의 길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이야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눈물의 길을 쫓아갔던 1등병 병사가 있었어요. 그 병사 이름이 버네트인데요. 이 버네트가 자신이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1890년도에 자기 자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때 당시에 회고담을 같이 나눴다고 합니다. 당시 사연을 제가 좀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슬라이드가 7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테네시 주에서 태어나 숲에서 짐승을 사냥하고 개울에서 낚시하면서 원시 자연의 품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인근의 체로키 인디언들과 어울리면서 체로키 말도 익혔다. 세월이 흘러 말단 군인이 된 나는 체로키 말을 할 줄 알았기에 1838년 5월 인디언 강제 이주 작전에 통역병 보직으로 명령을 받아 역사적인 끔찍한 눈물의 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나는 아무 죄 없는 체로키족들이 미군의 총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자기네 집에서 붙잡혀 나와 강제로 무기 속으로 수용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찬 이슬비가 내리는 10월의 어느 아침에 마치 소나 양처럼 645개의 마차에 실려서 서쪽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체로키족 아이들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산 속에 있는 그들의 집을 향해서 작은 손들을 흔들며 떠났다. 이 불쌍한 인디언들의 많은 숫자는 담요도 없었고 신발도 못 챙긴 채 집에서 쫓겨나왔었다. 특히 11월 17일 마지막으로 수용소를 떠나 미드메인 1839년 3월 26일에 오클라호마에 도착한 체로키족의 경우 눈 폭풍과 영하의 날씨로 인하여 고통이 더 심했다. 이 강제 추방의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다. 밤에는 불도 피우지 못하고 마차 위나 땅 위에서 자야만 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추위 등으로 22명이 목숨을 잃는 것도 목격했다. 체로키족 수장인 존 로스의 부인인 엘리자베스는 그가 가지고 있던 단 한 장의 담요를 아픈 어린이에게 덮어주고 본인은 밤새 추위에 떨었다. 감기 걸린 로스 부인은 폐렴으로 악화되어 1839년 6월 1일 세상을 떠났다. 나는 행군 도중에 체로키 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1등병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아픈 아이에게는 내 외투를 덮어주기도 했다. 끔찍한 강제 이주는 도중에 4,000개의 무덤을 만든 후 1839년 3월 26일에 끝났다. 긴 행군 도중 딱 한 가지 불상사가 발생했다. 맥두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차꾼은 성미가 포악하여 인디언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하고도 싸우게 되었는데 나한테도 채찍질을 해서 얼굴에 생채기를 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손도끼로 기절을 시켜버렸다. 스페인의 침략자 데소토가 미국 남부 지역을 탐험했을 때부터 스모키산 어딘가에 많은 금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 말은 사실이었다. 1832년 한 소년이 워드 크리크에서 금 조각을 하나 주어 백인 중간상에게 넘긴 사건은 앞으로 체로키족이 당하게 될 길고 힘든 시련의 단초가 되었다. 그 후로 온갖 불안당들이 금을 찾기 위하여 인디언의 집과 땅을 헤집고 다니며 무수히 악행을 저질렀다. 종국에는 체로키족을 아예 스모키산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를 백인들은 원했다. 동부 체로키족의 추장 주날스카는 잭슨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 1814년 크리크 전쟁 중 호스슈 전투에서 잭슨이 크리크족에게 죽임을 당할 찰나에 주날스카 추장이 그의 토마호크 도끼를 휘둘러 북쪽으로 추출하였다. 주날스카는 체로키 네이션의 특사 자격으로 잭슨을 찾아가서 위기에 처한 체로키족을 구해달라고 옥수했다. 그러나 지난날 생명의 의민에게 이미 결정된 사실이니 자기로서는 여기서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싸늘한 대답을 들려주었을 따름이었다. 주날스카는 체로키족이 겪는 참상을 직접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하였다. 오 신이시여, 내가 오늘과 같은 비극이 일어날 것을 호수슈 전장에서 미리 알았더라면 미국의 역사는 달리 써졌을 텐데 라고. 오늘 이 시점에서 젊은이들은 그때 있었던 일을 잘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백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저항할 수 없는 체로키족으로부터 총검으로 강탈한 것이라는 사실을 어린 학생들은 모른다. 강제 이주로부터 25년 뒤 남북전쟁에서 남군의 전투복을 입은 체로키 병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단번에 나를 알아보고는 우리들에게 잘해주신 군인이라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체로키 말로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1863년 당시 로스가 아직까지 수장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들었다. 그가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는지 궁금하다. 로스야말로 오로지 체로키족의 보호에만 온 몸과 영혼을 바친 참 지도자였다고 생각한다. 스콧 장군이 4,000명의 정규군과 3,000명의 지원병을 끌고 체로키의 땅으로 들이닥쳤을 때에도 몇몇 체로키족은 용케도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나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싶었다. 한 해 두 해 미루다 보니 지금은 기력이 약해져서 그렇게 먼 데까지 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나는 결국 내 총과 칼로 인디언을 해친 적이 없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다. 가련한 체로키 인디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함으로써 체로키에게 잘해준 병사가 되려고 노력했다. 불안당이 저질렀든 제복 입은 군인이 행군 나팔 소리 속에서 저질렀든 살인은 살인일 뿐이다. 따라서 누군가는 대답해야 한다. 1839년에 흘린 인디언의 피해에 대하여 누군가는 설명해야 한다. 추방의 길에서 죽어간 4,000명의 무덤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설명해야 한다. 나는 그때의 악몽을 잊어버리고 싶다. 그러나 내 눈에 지금도 어른거리는 얼어붙은 땅 위로 645대의 마차에 태워져 죽음의 길에 오르던 체로키족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다. 후세의 역사가들이 이 슬픈 이야기를 잘 전해주길 바란다. 위대한 심판자가 우리가 저지른 행동을 엄격히 평가하여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기를 바란다. 내 자손들이여, 이것이 내가 약속했던 생일 이야기의 끝이다. 1890년 12월 11일